청라국제도시역 앞에 이제 우리 하나금융타운, 그 다음에 스타필드, 그리고 이제 이번에 또 확정이 된 아산병원 위치가 있죠. 그리고 의료타운 아산병원도 위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로봇랜드부터 뭐 다양한 호재들이 이제 업무지구들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건너뛰는 부동산의 최영식입니다. 오늘은 청라국제 신도시를 다녀왔는데요. 네네. 최근에 큰 개발 호재들로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곳에 대해 간략히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희가 이제 청라지구를 다녀왔는데요. 청라지구 다녀온 건 지난번에 그 송도, 영종에 이어서 세 번째 자유경제구역이죠. 자유경제구역 특징이 우리가 법인 사업자로서 우리가 취득세 중과 예외 지역으로 제가 소개를 했던 세 군데 중에 마지막입니다. 청라지구는 기본적으로 역시 자유경제구역들 송도도 그랬고 영종도 그렇고 아직도 개발할 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청라지구 같은 경우 그래도 좀 많이 현실화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일단 계획인구 10만 도시인데 10만에 이미 다 도달했고요. 그 다음에 주거도 다 갖춰졌고 아파트 입주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 추가로 이제 굵직굵직한 많은 개발 계획들이 있어서 최근에 청라지구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우선 눈여겨볼 거는 여기는 일단 업무지구들이 이제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청라국제도시역 앞에 이제 우리 하나금융타운, 그 다음에 스타필드, 그리고 이제 이번에 또 확정이 된 아산병원 위치가 있죠. 그리고 의료타운 아산병원도 위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로봇랜드부터 뭐 다양한 호재들이 이제 업무지구들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다만 좀 아쉬운 거는 국제금융지구라든가 아직 미확정된 땅들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업무지구로서 우리가 자리하는 곳들, 그리고 이런 곳들은 아직도 좀 많이 개발 이슈가 있다. 다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거는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이제 청라지구의 주거단지들이 다 갖춰졌고, 그 다음에 또 교통 호재들이 뭐 7호선 연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2호선 연장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반영이 되면서 많은 분들에게 호재로 다가간 거죠. 현재는 교통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게 이 주거 지역이 한참 떨어진 쪽에 물론 BRT하고 뭐 GRT를 이용해서 공항철도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 아직은 좀 그게 떨어져 있다 보니까 조금 교통에서 아쉬운 면은 있지만 향후에 개선될 호재가 많다 보니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한 부분을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다양한 개발 계획들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이 많은데요. 다만 상가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상업지를 저희가 분석해서 알려드릴 텐데, 상업지 같은 경우는 어차피 개발 호재보다는 현재의 어떤 동선에 따라서 상권이 달라지는지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아마 청라지구를 보시면은 제가 계속 강조해왔던 동선에 의해서 상권이 정말 천지차이가 난다는 걸 청라지구에서 또 한 번 눈여겨볼 수 있었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청라의 중심 상권인 커널웨이 수변 상권이 궁금했었는데요. 네네. 현장에 가서 보니 위치에 따라 상가 형성 차이가 많이 나 보였는데요. 네네. 이곳 상권은 어떠한가요? 네, 일단 이곳 상권은 되게 좀 동선에 따라서 그리고 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많이 보고 왔습니다. 우선 지도로 먼저 설명을 드리면 현재 청라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대단지로 밀집되어 있는데 조금 다른 신도시하고는 다른 게, 일반적으로 신도시들이 아파트가 들어서면 아파트 바로 앞쪽으로 상가들을 많이 배치를 해서 상가 이용을 좀 편리하게 만들었는데, 청라지구는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아파트 단지들하고 상업적인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기본 계획을 세울 때 그 커널웨이라고 해가지고 수변을 만들고 그 수변 위주로 상업지를 배치한 특징이 있어요. 한번 그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지도로 보면 지금 여기 보시면 뭐 한라 비발디 아파트, 뭐 여기 로제비앙 아파트, 한양 수자인 아파트, 이 아파트 주변으로는 상업지가 따로 없어요. 그런데 상업지가 형성된 거는 지금 이렇게 요 수변길을 따라서 요쪽이 다 이 수변길 위아래로 여기가 다 상업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1단계, 2단계, 그리고 요 업무지역이 있는 요 3단계 해가지고 수변지역 주변으로 상업지를 형성시킨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재밌는 건 상가 분양가나 처음에 상가의 가치를 사람들이
판단을 할 때는 이 수변 위주로 상업지가 형성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분양가도 그 수변 위주가 비쌌는데 실제 가서 보니까 역시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유동동선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 상가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걸 알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아파트하고 맞닿아 있는 곳들이 상가의 가치가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지도상에 보면 이 성남 푸르지오 앞쪽과 그 다음에 우리가 학원가가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보면은 사람의 동선들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홈플러스 앞쪽에 이 수변에서 뒤쪽으로 상가들이 형성되어 있는 걸 봤었고, 또 대로변 쪽으로 역시 아파트 단지 앞쪽으로 이렇게 상권들이 형성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요. 학원과 병원과 그리고 이 상권의 움직임들을 좀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재밌었던 거는 수변도 여기가 너무 이 수변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저희도 걸어서 임장을 하다 보니까 이 끝에서까지 걷다 보면은 뭐 1000보는 금방 걷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보다 보면 재밌는 거는 이 수변 상권도 1단계는 어느 정도 좀 우리가 차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2단계, 3단계, 특히 이 3단계 쪽, 업무지역 쪽 같은 경우는 아직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뭐 상권이라고 할 수도 없었던 것 같고요. 수변도 이렇게 폭이 좁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보로 가능한 거리 폭이 생각보다 좁아요. 그래서 1단계는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데 2단계나 3단계는 아직도 많은 공실들이 있는 거를 눈으로 볼 수가 있었고, 향후에도 좀 이 수변 쪽으로 그 2단계, 3단계 지역은 조금은 더 시간이 걸려야 이쪽 업무 지역이 좀 활성화가 돼야 상가가 형성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여져서 약간의 상가를 투자를 할 때 좀 잘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역시나 이동 동선을 보니 아파트 주변 동선으로 학원이랑 병원이 잘 맞춰진 걸 보았는데요. 네네네. 이곳의 임대 시세 및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네, 진짜 이 청라는 극과 극이에요. 이 수변 지역에 공실이 많은 지역은 임대료가 싸도 안 나가는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반면에 청라의 주거단지 대비 활성화될 수 있는 상권은 그렇게 넓지가 않다 보니까 잘 되는 쪽은 정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A급 상권의 가격에는 약간 못 미치는, 아무래도 공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얘도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용 면적 딱 한 20만원 내외 정도 임대료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건물들 지금 상가를 2개 시세를 봤는데요. 일단 이 대로변 쪽에 아파트 단지하고 마주보고 있는 쪽 상가가 지금 뭐 한 평당 20만원 내외 임대료 물건을 제가 하나 봤었고요. 300만원대 물건과 그 다음에 이 롯데캐슬 아파트 앞쪽으로 홈플러스 이쪽 상권에 있는 1층 상가 역시 평당 20만원대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좋은 자리들은 1층 상가 임대료가 굉장히 괜찮은 편이에요. 그리고 상층부 학원가들 같은 경우도 공실 없이 다 잘 들어오는 걸 봤는데요. 그런 데들도 우리가 서울 중심권의 그 상층부 상가 기준인 전용평당 한 8만원, 10만원 이상 임대료를 또 받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가 위치에 따라서 정말 극과 극을 볼 수 있는 게 청라 상권이었습니다. 네, 그럼 청라지구에서 눈여겨볼 만한 물건 사례가 있을까요? 네, 이제 청라지구에서 눈여겨볼 만한 물건 사례가 제가 이제 그래도 좀 그나마 좀 괜찮다 싶은 걸 하나 찾아봤는데요. 학원가 상가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액으로 투자하기 괜찮은 상가 하나를 찾았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요즘에 학원가 상가나 이런 데 수익률들이 뭐 매매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한 4%대 정도 수익률이 나오곤 하거든요. 근데 청라지구에 그래도 좀 학원가로서 괜찮은 자리인데 전용 면적 30평 정도 되는 게 한 3억 정도의 매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월세는 2천에 120만원이 임대가 맞춰져 있었고, 그걸 수익률로 따져보니까 뭐 세금까지, 취득세까지 다 포함해서도 대출을 한 50% 감안했을 때 대출 금리를 3% 정도 적용을 하게 됐을 때 7.3% 정도 수익률이 나오는 매물이었는데요. 뭐 대출 없이 한 5.3% 정도니까 이 정도면 되게 훌륭한 매물이고 공실도 안 날 것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런 물건들 잘 선별해서 투자하신다 그러면은 향후에 청라지구가 뭐 지하철역이 들어오고 뭐 이렇게 되면 더 좋은 호재가 반영이 되면 좀 더 임대료도 상승시킬 수 있는 여지도 있었을 것 같고, 또 공실 없이 잘 운영될 만한 물건도 이렇게 하나씩 찾다 보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강의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